법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포인트 되는 부분만 알면서 보면 되는 거라, 그렇죠?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뭐 어차피 붙을 거라서, 그렇죠?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붙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그냥 평생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붙을 거니까, 그렇죠? 걱정할 거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뭐 안 나온 적이 없다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점점 문제들이 독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봐요. 제가 앞 페이지에서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에 30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쫙 가서 야영장시설까지 3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30번째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걸 다 통제하려면 일이 겁나 많겠죠.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 가서 공무원들이 다 용도 변경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가지의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이걸 다시 몇 가지로? 9가지로 재분류를 해요. 용도 변경 편의성을 위해서. 30가지를 서로 바꾸는 거하고 9가지 서로 바꾸는 거는 다르거든요. 9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좀 더 용도 변경이 편해지겠죠. 종류가 작으니까. 그러면 30가지를 9개의 서랍에 나누어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30가지 용도를 뭐 한다? 9개의 서랍으로 나누어 넣는다. 우리가 집에서요, 솔직히 뭐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솔직히 뭐 여름 옷이다, 겨울 옷이다, 여름 옷 위에 아래 뭐 속옷 뭐 아래 위 이런 식으로 분리해 보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다 섞어놓고 골라게 뭐 이렇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랍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더 찾아먹기 쉽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용도 분류된 내용 3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용도 변경을 다시 재분류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용도 변경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봐요. 그러면 9가지 분류할 때 봐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위쪽에 있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위쪽에 있을수록에, 아래로 갈수록에 위험하지 않은 거, 위로 갈수록에 위험한 거.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렇죠? 그러면 위험한 걸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받을 테고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건 신고할 테지. 그냥 봐도 이해 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럼 첫 번째 뭐 볼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시작.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 산업 등 시설군. 시작.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시설군,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순서를 다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외워야 언제 허가받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알 수 있거든. 밑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위험한 걸로 가니까 허가. 그 다음에 하위 뭐다?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건 뭐가 된다? 신고가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올라간다면 위험한 거라서 허가. 내려온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가는 거라 신고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9가지의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을 본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영역은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의미 낮아서 올려봐.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시작. 우리 기초과정 말고 노래 입문과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정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용도 변경. 이 순서를 먼저 외워줘야 돼요. 그럼 봐요. 아주 쉬운 문제. 문화집회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올라가잖아. 허가. 맞잖아. 그 다음 전기통신시설군을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한다. 신고하면 된다. 내려가잖아. 어떤 경우의 수건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헤드라인 쪽으로 물어보면 쉬운데 30가지를 다시 분류했잖아.
오른쪽을 물으면 쓰러지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것도 외울 수 있어. 그렇죠? 봐요.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등이 나오면 일단 공장 떠올리면 끝나는 거야. 공장. 그죠? 그럼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험물이 많아요. 쓰레기 나오죠? 자원순환. 물건 창고에 보관하고 주문 들어오면 운수. 그리고 공장은 위험한 게 많아서 일꾼들이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아요. 묘지 관련과 장례시설. 이해갑니까? 이게 산업등 시설군이에요. 요 때문에 등이 붙어 있는 거야. 묘지 관련과 장례시설 때문에 등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산업등 시설군은 공장만 떠올리면 돼 일단. 기본적인 순서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줄줄이 비엔나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십니다. 또 하나, 문화 집회는 뭐라고 이해하자? 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설. 문화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 뭐라고요? 문화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장을 문화 집회 시설로 바꿔. 그럼 내려오지. 신고. 그러면 공장은 산업등이고 문화집회는 문화집회 시설군이니까 밑에 있는 거겠구나. 신고하겠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없다. 다 외워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 가면서 암기량을 늘려간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뭘 암기할 게 있다. 한 방에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러면 반복해 보면서 암기량을 늘려간다. 우리 앞으로 310일 남았으니까 그동안 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늘려가는 거야. 근데 기본이 안 쌓이면 안 붙어. 그러니까 그 12 한 내용의 일일학습 잘 보고 거기 있는 거 많이 체크를 해야 돼. 매주 보면서 잊어먹지 않게. 난 매주 내가 이 말을 해요. 그렇죠? 일일학습을 누적으로 7장을 다 보지 않으면 뭐가 되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매주마다 7장은 다 보는 거야. 그래야지만 2, 3월, 1, 2월 지나고 3월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거점이 잡혀요. 내 말 이해하셨죠? 꼭 지키셔야 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거 몇 번째야? 6번째니까 6장 봐야 돼. 그렇죠? 오후에 앉아서 일일학습, 데일리 스터디. 그렇죠? 하지만 뭐라 해서 내가 빵꾸 채운 상태로 읽어요. 빵꾸 안 채우고 읽으면 읽다가 버리니까 뭐라고요? 채운 상태로 읽어. 이해가셨죠? 어떤 분은 7장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코팅하더라고. 7장 코팅해가지고 어떡하죠? 그냥 쓰는 거야.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알아서 하셔. 어쨌든 그리고 뭐다? 영업하면,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 이거 먼저 외워야 돼. 영업하면 판동숙이다. 시작. 영업하면 판동숙이다 라고 외워요. 영업설군, 판매, 운동. 운동은 동으로 갑니다. 왜? 위에 운수가 헷갈리거든. 제가 워딩을 잡아주는 거야. 영업하면 뭐라고요? 판동숙이다. 운동, 숙박, 이종중 다중생활시설 이다. 영업하면 판동숙이다. 시작. 영업하면 판동숙이다 라고 내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하지만 세부 내용은 나중에 외우고요. 일단 우리가 용도 변경구를 외워준다고 한다면 자산 전문 영격은 즉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즉 자산 전문 영격은 즉 용도 변경 시작. 음이 안 맞아. 어쨌든 그래서 그는 뭐야? 그 밖의 설군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신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순서 먼저 기억합시다. 자산 전문 영격은 즉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즉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문제는 안 넣었지만 간단히 요거 좀 얘기해 줄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축법에서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적용 제외 건축물. 이것도 타이밍상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렇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가장 최근 나온 게 30회 문제였었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에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로 특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재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경복궁 가면 있는 거. 경회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건 그러면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이 법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경복궁의 경회로를 재축해요. 그러면 건초가 받을까요? 안 받아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할 일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부분의 명승, 임시명승을 별도로 분리했어요. 따로 법이 생겼습니다. 자연명승관리법이 생겨가지고 그 법에 의해 통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중에서 자연유산은 별도로 분리가 됐다. 따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문화재, 자연유산, 임식은 아니건 간에 뭐가 된다?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숭례문, 남대문 보수하는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 건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거, 그죠? KTX인가? 어쨌건 운전보안, 보행,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들 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울역 건물 있죠? 서울역 건물, 철도 역사 이런 거 적용돼요. 철도 역사 건물은 적용 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과거에 나온 적도 한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봐봐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몇 자로 줄이면 고통진시 말고 톨게이트 뭐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안 속네. 봐요.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거 좋아해요. 통행료 징수시설 느낌이 좋아. 그렇죠? 어디 여행 가는 느낌 들고 왠지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리고 아주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집 앞에 나가서 공항버스를 타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을 갑니다. 1시간만 걸려가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와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 남들 떠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제 가야지 이러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 기분 되게 좋아. 공항버스 되게 편하잖아. 되게 한숨 자고. 싫으면 말아요. 어쨌든 그래서 고속도로 뭐가 된다?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냥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다? 간이창고인데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 배제하는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이거예요.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 나온다? 주택. 주택이라고 나오면 주택이에요. 뭐라고요? 공장 얘기하는 거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 공장 용도로서 이동이 쉬운 거 얘기하는 거지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공장이에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건축법은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집니다. 뭐라고요? 건축법은 공장에서 뭐 한다고요?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부처님처럼. 그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특례가 많아요. 어디는? 건축법은.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빠라빠빠. 시작. 빠라빠빠. 건축법은. 이렇게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이 말든가. 뭐라고요? 건축법은 뭐다? 공장만 이뻐해요. 공장 나오면 특례 준비됐나? 준비됐다. 특례 준비 공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공장 나오면 웬만하면 특례야. 이해 가셨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한다. 주택 안 이뻐한다. 알았죠? 그렇게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4대 강보 들어오면서 하천법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런 부분도 뭐가 되죠? 건축법 배제하는 걸로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총 5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건축법을 다음은 적용하지 않겠다. 사진 넣어놨으니까 잘 공부하시면서 라인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총설 파트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총설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거의 반을 투자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알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에 2월, 4월, 6월 갈수록 앞엔 짧아져요. 뒤에가 길어지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기출지문 지금은 됐고, 그러면 이제 건축물 뭔지 알았으니까 건축물 건축의 절차를 봐볼게요. 봅니다. 그럼 건축물 지을 때 어떤 절차로 짓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봅시다. 특이한 게 사전결정 신청제가 있어요. 시작. 사전결정 신청. 시작. 그리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시작.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고, 펼쳐놔야 돼. 오른쪽. 허가 받았으면 뭐 하죠? 착공하고, 허가 받고 착공한 다음에 공사 완료하면서 사용검사 받고 승인받아 건축물을 쓰면 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스토리를 제가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야? 첫 번째. 사전 결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 허가 챕터에 문제가 나오는 건 하나에서 2개 정도. 그렇죠? 앞에 용어 정의도 하나에서 2개 정도. 그렇죠? 요즘은 좀 문제가 좀 많이 분산됐어요. 과거에는 앞에 총설 파트에서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1-2개 정도. 용어도 1-2개, 여기도 1-2개.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물을 져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면 이 동네에 이와 같이 도로 같은 게 있는데, 도로는 겁나게 좁아지는데 건물만 이빠이 지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 자체 접법을 따지는 건데, 여기서 교통이나 또는 환경 같은 부분이 과연 건물을 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까?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점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충 허가 내주고 나중에 짓고 났더니 와, 동네 교통이 마비가 돼. 환경적 너무 침해가 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물론 국토계획법에서 규제를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은 건축물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과 환경의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결정이라는 것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교통과 환경을 허가 내주기 전 미리미리 검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결정 신청제라고 하고요. 우리 배우는 공법에서 사전결정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only one. 여기 하나야. 그래서 은근히 잘 나와. 이게 사전결정이 되게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전결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 뭘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봅시다. 사전결정의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럼 사전결정 신청은 뭐다?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사전결정 신청은 의무가 아니야. 뭐 좀 물어봐요. 고층 건축물 아까 몇 층이었지? 고층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었지. 그러면 고층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하여야 한다? 그럴 것 같지. X라고. 사전결정 신청은 의무가 아니거든. 사전결정 신청 할 수 있다일 뿐이기 때문에 고층이나 초고층을 진다고 사전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뭘 할까요? 법령의 허용 여부나 뭐 규모나 허가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가 되죠? 봐봐요.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환장과 협의하라. 주의할 거 국장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환경은 환장에게. 기억하세요. 은근 잘 나와요. 환경 나오는데 왜 국장이 나와? 국장은 환경 관심 없어요. 개발에 관심이 있지. 환경은 환장한테 물어봐야죠.
이해갑니까? 기억하세요. 환경은 환장에게. 시작. 이래서 사전 결정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봐봐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 미리 협의했다면 받은 걸로 간주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전 결정 얻었다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거 2년 이내에 다음 단계 건축 허가 신청. 뭐예요? 사전 결정 얻었으면 다음 단계가 뭐야? 이거잖아. 건축 허가 신청이잖아. 그러면 사전 결정 얻었으면 2년 내에 허가 신청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 자체에 뭐다? 효력을 잃게 합니다. 몇 년 줘요? 2년. 이것만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 평가사에 두세 번, 중개사에 두세 번.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별로 순서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조문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한 번 더 외워봐요. 사전 결정,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승인. 시작. 사전 결정,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승인. 알겠습니까? 이런 순서로 건물 건축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순서를 먼저 인지해 놓자. 알겠습니까? 지금 처음 단계니까 사전 결정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나머지는 됐고, 허가권자 좀 봅시다. 뭐 말이야? 허가권자. 그럼 봐봐요. 건축의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안 쉬워요. 그러면 건축법의 허가권자, 우리 왜 도시개발법 기억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도시개발법이 기억이 안 날 텐데, 도시개발법은 제가 지정권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거 누구였더라? 개발법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 시장, 예외 국장이었잖아. 그럼 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시, 특도시구는 직접, 특광은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 국도는 안 들어가요. 이랬지. 근데 건축법은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법 나올 때마다 다 달라. 그렇죠? 왜? 법마다 행정청에 주어진 권한이 다르니까. 근데 하다 보면 외워져요.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그럼 봐봐요. 일단 여기 봐봐요. 포인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다 걔네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누가 돼요? 그냥 그들이 다 허가권자입니다. 고민할 이유 없이. 내가 얘기했죠. 첫째 시간에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시군구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도 기초시군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 아니에요. 행정시예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요즘에 한참 팁이 나오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 거기는 그 밑에 시장군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시군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세종시하고 제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자치도는 뭐가 된다? 말만 특도고 실제는 그냥 도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 밑엔 시군이 있으니까. 그럼 봐요. 시군이 있다면 시장군수가 허가권자가 되어집니다. 내 말 이해하셨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다 그들이 허가하고,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사실 제주 얘기하는 거야. 의미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시군이 있으면 뭐야? 다 시군이 허가해. 그럼 물어봐. 경기도 구리시 누가 허가해? 구리시장이 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경기도 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장이 하겠지. 됐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가평군이면 가평군수가 하겠지. 이해가셨죠? 오해하지 말 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있다면 다 시군이 허가한다. 그 얘기들. 근데 오해하지 말 건 뭐가 되죠? 아하. 구청장 레벨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뭐라고요? 구청장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 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뭐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가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면 누가? 노원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얘기인 거야. 인천광역시 뭐가 된다? 연수구가 있다면 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얘기지.
understand? 했습니다. 그 얘기들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우리 잠실에 있는 제1롯데월드 123층이잖아. 그렇게 21층 이상을 짓는다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뭐 말해? 특광의 허가, 특광의 허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송파구의 제1롯데월드는 누가? 특별시장이 허가하고, 그렇죠? 또 뭐가 된다?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특과 허가 사항이 있다. 10만 이상 또는 동시 만족은 아니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다만 그런 높은 넓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봐봐 또 나오지.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근데 공장도 이뻐하지만 창고도 가끔 이뻐하고요. 창고. 그리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특광의 허가사항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럼 뭐가 되죠? 공장 등이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어디로 가요? 구청장한테 원래대로 허가받아라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구청장한테. 알겠습니까? 그럼 봐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11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줘요. 누가 허가하죠? 금천구청장. 왜? 공장은 좀 봐준다. 특광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해봐요.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 제외. 시작.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 제외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 제외라고 내용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 말거 건축 허가권자 세 가지로 분리합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모든 허가는 그들이 하고, 그다음 시장군 수면 다 시군이 허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은 특광 밑에 있을 때 허가하지만 뭐하죠? 21층 이상이라거나 10만 이상이면 누가 허가한다? 특광이 허가하는구나.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뭐가 되죠? 허가권자의 눈 씻고 봐도 국장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여기도 안 나옵니다. 시작. 국장이나 누구는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 물어볼게요. 초고층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미치겠죠. 지금은 알아.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50층 이상이면 국장이 허가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50층은 누가 허가해? 서울시이면 서울특별시장이 하겠지. 그렇죠?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허가권자 랩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 뭐가 된다? 구청장이 허가한다. 하지만 21층 이상이라거나 뭐가 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라면 특광이 허가한다. 알겠습니까? 국도는 허가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팔 좀 들고 또 무서워지고. 이게 머리 입력이 돼 있나 봐. 30분 지나면 졸려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30분만 지나면 이제 졸리는 거죠. 아, 어제 추워 떨었더니 허리가 아파 죽겠네. 봐봐요. 오랜만이었어. 손이 시려워서. 그래서 이 주머니 넣고 했다니까 손이 시려워가지고. 야, 어제 정말 춥더라. 그래서 오늘은 좀 적응됐나 봐. 그렇죠? 어쨌든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들 기본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허가권자의 종류 정도만 일단은 기억해 놓읍시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거. 그럼 뭐가 돼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해라? 착공해 주는 거죠. everybody 착공 해줘요. 근데 봐요. 여기서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요즘 잘 나오는 게 안전영향평가. 시작. 허가를 내주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시작. 안전영향평가라는 거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건물들이 있어요. 요즘 이것도 핫한데 일단 초고층 건축물이면 안전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허가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94 왼쪽 맨 위에 사전 결정 헷갈려요. 94 왼쪽 맨 위에 사전 결정은 할 수 있다일 뿐이에요. 어떤 뭐 초고층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전 결정이고 안전 영향 평가는 해야 돼요. 초고층이라고 한다면 달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초고층이 아니어도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층수 참 야리꾸리하죠. 뭐라고요?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이라고 한다면 안전 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초고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일단 지금 말해주는 거나 외워. 말하지면 또 기억 안 나니까. 뭐라고요? 16층 이상이 들어가요.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이라면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의뢰하여 그 평가를 실시해 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X.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허가 내주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는 뭐 해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안전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내용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요 정도가 일단 지금 할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 공사 마무리하면 뭐 하죠? 사용 검사 받고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30회 문제였는데 안전관리 예측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세요. 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건물 짓는다고 땅을 막 이빨이 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중단해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못 봤나요? 눈 감고 다니나요? 봐요? 봤죠? 그 왜 그러는 걸까요? 갑자기 짓기 싫어서? 망해서겠지 뭘 보나마나. 그렇죠? 그러면 망한 사람이 거기 안전 조치하세요 구청에서 말 듣나? 안 듣지. 그래서 미리미리 예치 놓는 거야.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나가 아니라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물이라는 걸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하고 1% 물어봤던 게 30회 기출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착공 신고하는 때. 착공 신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데 착공 신고하는 때 공사비의 1%라는 것에 예치금을 예치하게 하는구나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2월 달 되면요. 나머지 말하지 않은 것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월 되면 더 얘기하고요. 이 2페이지가요. 다 보려면 여름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건데 한 번 더 물어보죠. 말하지 않은 거 열심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건 잘 들어요. 그래서 보라는 건 뭐다? 일일학습 통으로 다 봐라. 봐야 돼요. 알았죠? 그 정도 라인만 잡아주고요.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아까 봤듯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시작.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해요. 시작.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원래 대지 도로 건축선이 기출되어주는 문제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번에 34회 때는요 2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완전 제가 줬던 문제 똑같이.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일단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이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이 대지는 일단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해라. 그리고 뭐가 된다? 쾌적함을 위해서 나무 같은 거 심어줘라. 조경. 그리고 빈 공터 만들어 줘가지고 소규모 휴게시설 같은 거 만들어 줘라. 됐죠? 이게 대지에 대한 세 가지예요. 대지는 먼저 안전해야 돼. 대지는 통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안전해야 돼. 재미없어. 알고요? 사람들이 너무 고급죠. 어쨌든 그다음 봐요. 그러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왜? 침수되거든. 비 오면.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배수의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지만. 대지에 대한 면이 인접 도로보다 낮으면 비 오면 침수될 거 아니겠냐고. 맨날 방 안에서 수영해봐 기분 좋겠나. 말도 안 되지. 그렇죠? 하지만 배수의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고요. 습지 매립지 영화 봤죠?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버둥 칠수록에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습지 매립지는 성토, 흙을 쌓고 다지고 지방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물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겠죠. 그렇죠? 나온 점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경이에요. 아, 말해. 대지 안에 조경. 시작.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란 얘기예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요, 하다못해 이런 건물들도 다 화단이 있어요. 우리 건물 혹시 뒤쪽에서 들어오신 분 있어요? 이 앞쪽 말고 뒤쪽에서 들어왔죠? 원래 거기에 화단이 있었어 없었어? 원래 없었어. 오래 생긴 거야. 위법을 한 거지. 원래 건물마다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조경을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우리가 구청에서 그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가지고 주차라인 부족하다고 원래 지었을 때 있던 화단을 없애버렸던 거야. 그게 걸린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렁냉큼 설치하시오. 그래가지고 만든 거잖아. 주차 공간만 좁아졌어. 거기 나무 심어서 뭔 이득이 있다고. 그렇죠? 어쨌든 법은 그래. 그러다 보니 200제곱미터보다 이상 대지에는 조경의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건 뭐가 됩니까?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다음은 조경을 안 해도 돼요. 시작. 다음은 조경을 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이 조경 제외사항은요, 가장 근자에 물어보면 31회죠. 우리 몇 회? 35회. 4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분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좀 조경 제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조경 제외를 여러분이 뭐 통으로 외우려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조경을 왜 제외하냐면 원래 나무 많아. 원래 나무 많다고. 또 심을 이유 없어. 그게 뭔지 알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녹관농자에 나무 많아 안 많아? 많아. 나무를 뭘 또 심어? 원래 많은데. 물어볼게. 우리 동네에 나무 되게 많다 이럴 거야. 여러분이 말해야 돼. 니네 동네 어딘데? 라고 물어봐줘요. 알았죠? 준비됐나? 레디 액션.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녹간농자야. 녹간농자야. 그래서 나무가 원래 많아. 그래서 심을 필요 없어. 그럼 물어봐. 녹지 지역의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녹간농자는 나무가 원래 많아서 조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빠라빠빠. 왜 안 해?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 또 나왔어. 그렇죠? 아까 우리 건축법 적용 배제도 있었고 특광의 허가 사유에서도 있었고 제외사항으로 또 있어. 그죠? 공장은 또 빼줘. 야, 공장 천하구나 완전 이거. 그죠? 봐봐. 잘 봐야 되는데 공장 제외가 나올 땐 그냥 면적이면 5천 미만. 그리고 연면적 합계를 따지면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면 다 제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 가장 특례가 좋은 거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장의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일 때도 안 하고 건물 졌을 때 그 여러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어도 안 하고, 그렇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어도 안 하고. 사실 공장은 조문이 3개야. 조경 제외가. 제가 모아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공장은 뭐야? 그냥 대지면 5천 미만일 때, 공장은 건물마다 한 대지에 여러 동 건물이 있을 때 건물마다 연면적을 다 합친 게 1,500 미만인 거야. 그럼 조그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 3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워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 대지에 염분이 있으면 소금기,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어떻게 될까?
대지에 염분이 있단 말은 뭐냐면 소음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데 있잖아.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봐라.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요. 왜? 물은 짠 대로 흘러가게 되거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삼투압이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물이 빠져버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염분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또 축사에 누가 살지? 우마. 그래서 소돼지 뭐 말 살지 않겠습니까? 예, 나무 심어도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심어요. 그렇죠? 가설 존치 기간은 3년이면 끝나요.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단지 하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니네 법에 가서 해. 우리 법에 가서 개기지 말고. 우리 법의 적용은요 내용의 면적 좁을 수 있으니까 관광단지 다른 법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죠. 물류단지입니다. 시작. 물류시설. 시작. 물류시설 1,500 미만이면 안 해요. 요게 요즘 나왔는데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겠지만 주의할 건 물류요도 어디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면 해야 한다는 얘기. 요게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우리의 주 활동 무대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1,500 미만의 물류여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상업지역에서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이 있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1,500 미만이어도 주거와 상업이면 적용해야 됩니다. 요거 정답 2번 나왔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공장하고 물류시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공장하고 물류시설. 그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물어봐요. 솔직히 공장하고 물류시설 많이 물어보지. 그렇죠? 그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안 해도 돼요. 하라는 것만 일단 정리. 그 다음에 공개 공지 공간. 시작. 공개 공지 공간. 요거 마저 보고 실까요? 봐봐요. 그럼 봅시다. 공개 공지다. 공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픈해 놓은 빈 땅. 뭐라고요? 오픈해 놓은 빈 땅을 뭐라 불러 우리가? 공개 공지라고 해요. 시작. 오픈해 놓은 빈 땅. 그러면 왜 오픈할까? 빈 땅을. 이유는 지나가는 삐뿔들아 쉬었다 가세요. 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쉬었다 가세요. 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됐습니까? 그 얘기들. 여러분 봐봐요. 혹시 백화점 좋아합니까? 난 싫어합니다. 그렇죠? 귀찮아. 가면 힘들어. 그렇죠? 우리 집사람 정말 신기해요. 평소에는 다리 아파, 허리 아파 막 이러다가 백화점만 가면요 너무 바빠. 막 가서 보고 막 신나가지고 오빠 이쁘지? 안 이뻐. 어쨌든 무서워 죽겠어요. 한 바퀴 돌면 뭐 많아져 이렇게.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처럼 피곤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좀 쉬고 싶어요. 너 가서 보고 와. 나 앉아 있을게.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공개 공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쉬었다 가세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거를 소규모 휴식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준다 해서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라는 법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오더니 나왔어요. 34회 때. 여전히 적중을 했죠. 8년째 얘기하다 나왔어요. 또 오래 걸렸어. 그렇죠? 그 얘기들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모이는 거니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지.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그럼 물어봐요.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만들까? 안 만들어. 왜? 전용주거지역은 많은 사람이 안 모여. 전용주거는 거기 사는 사람만 모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어진다? 공개공지 만들 이유가 없겠지. 그리고 아까 배웠던 그 건축물의
용도가 지역 말고 용도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용도야. 뭐야? 문화 및 집회. 그죠? 공연장 같은데. 그리고 종교. 주말에 교회 가봐. 아주 인산인해 하여튼 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 백화점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뭐다? 운수. 터미널 가봐. 여객용. 강남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거기 까먹네. 뭐라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렇죠? 그다음에 숙박. 문종판 운업수기라고 합니다. 문종판 운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란 얘기예요. 문종판 운업수기. 아까 30개 중에 6가지만 의무가 있어요. 그냥 외워야 돼.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문종판 운업수가 왜 안 하냐? 시작. 문종판 운업수가 오늘 되게 협조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문종판 운업수가 집에 가다 해? 시작.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나올 때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 봐. 판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관련 법에 더 많이 하게 돼 있어. 이 법에 와서 삐대지 마. 요것도 잘 나와. 판매시설 중 뭐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그리고 운수는 뭐야? 여객용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재 IC 가면 있는 거 아세요? 화물용. 그렇죠? 거기는 아니에요. 여객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울이나 강변 뭐 이런데.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종판 운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공개공지를 몇 프로나 만들까요? 10%.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대지 면적의 10% 이하. 시작.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뭐가 되어진다? 아, 이와 같은 공개공지를 만들어 주세요. 시작. 대지 면적의 10% 이하. 과거에요. 봐봐. 조경 면적을 한 개 있다면 공지 면적으로 가름해 줄 수는 있어요. 뭐라고요? 공개공지를 뭐하죠? 만들 때 조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가 된다? 아, 우리 공개공지 면적으로 봐주겠다. 그럼 봐봐 여러분 집중. 또 집중 흐린다. 집중. 그럼 봐봐. 여러분이 그럼 여기 건축주였어요. 지금 제가 교회 같은 거 성당 집어넣었어요. 종교시설. 그럼 아무래도 대지의 10%가 공지로 까였잖아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으로 볼 때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짜증날까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짜증나니까 승질내면 안 되니까 야 화내지 말아봐. 위쪽으로 뭐하게 해줄게? 더 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지랄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봐봐. 원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부분을 1.2배 이하. 시작. 용적률 높이 제한을 몇 배? 1.2배 이하를 완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완화가 되니까 이만큼 공지가 제공돼도 별로 불만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요. 너네 말 안 들어 먹어 임마 깜빵 보낸다? 이러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 뭐 추운데 가지 뭐. 밥 먹을 데도 없는데 뭐.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갈 때가 겁나는 거지 한두 번 갔다 오면 재밌어. 또 가. 그냥 뭐 일부러 가는 거야.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번에 범죄 확장한다는 말 들어봤더니 겨울 되면은 뭐 해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일부러 범죄를 한대. 잡혀가려고. 참 문제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깜빵 보내는 거 실효성이 별로 없어. 요즘에는. 알겠습니까? 뭐다? 그래서 용적률 높이 제한을 몇 배? 1.2배 이하로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개공지가 요번에 34회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또 물어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한 번 나오면 연달아 나온 적도 한 번이 있긴 해요. 연달아 나온 적도. 그렇죠? 교재는 97페이지. 그렇죠, 여러분? 호의계들 봅니다. 그럼 마무리 볼게요. 그러면 대지에 대한 부분은 몇 개를 봤어요, 우리가요? 3개 맞죠? 대지는 안전해야 한다. 조경에 나무 심어라. 그 다음에 공지 만들어서 쾌적한 소규모 휴게 휴식시설 만들자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요.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와 같이 도로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도로라는 것에 대지가 접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왼쪽 다리 기내 보이죠, 여기? 관절이 2개야. 뭐라고요? 왼쪽 다리 기내. 얘처럼 대지에서 도로로 왔다 갔다 보행이 돼야 되고요. 인도. 그죠? 자동차 통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럼 A한테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즉 건물을 지었을 때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가 옆에 있어야 되고 접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다?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한 일종의 뭐라고 이해하면 좋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해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 나오는 부분, 요번에 도로가 또 안 나왔어요. 전 35회 때 이렇게 보이는데 봐봐, 정의 좀 봐볼게요. 보행 자동차 통행. 시작.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몇 메다? 4m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주의할 거 요거 봐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봐줍니다. 시작.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봐주겠다. 봐봐. 그러면 예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왜 도로로 봐줘서 허가를 내줄까? 현재는 도로에 안 접해 있어요. 도로가 없어요. 하지만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도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건물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도로를 포함해서 적법한 도로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또한 그 도로의 의미는 꼭 건축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법이든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어느 법에 의하든 간에 이 정의만 맞으면 적법한 도로로 봐줍니다. 그렇죠? 도로도 문제가 나면 은근히 어려워요. 제 느낌은 솔직히 조금하게 35회 때 느낌이 괜찮아. 왜? 대지 나왔지, 뒤에 건축선 나왔는데 얘만 안 나왔어 지금. 샌드위치 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35회 때 나올 수 있는데 봐봐. 크게 쓰지 말고 작게 써봐. 확실은 안 서. 조그맣게 써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도로의 정의에 대한 부분,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및 예정도로를 포함하며 어떤 법에 의하든 정의만 맞으면 이 법에 적법한 도로로 봐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봐봐. 혹시 차 못 땡기는 길 본 적 있어요? 차 못 땡기는 길. 봤을 텐데. 그렇죠? 혹시 또 물어봐요.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인사동, 북촌마을, 가봤어요? 좀 가봐. 공법은 임장활동이야. 가봐야 돼. 가보면 차 못 땡겨요. 이해갑니까? 왜 못 땡길까요? 지구단위 계획상 거기 못 들게 한 거야. 배웠잖아. 국토개발 배울 때, 지구단위 배울 때. 못하게 한 거라니까? 그러면 차 못 땡기는데 4m 폭이 필요하나? 뭐 돼지만 왔다 갔다 하나? 그렇죠. 그럼 뭐야? 폭 3m 이상만 돼도 허가 내줄게. 차량 통행 불가능하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뭐 좀 물어봐. 사람이 못 땡기면 그건 건축법상 의미 있는 도로가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를 위한 도로는 보행은 절대 가능해야 돼. 보행이 안 되면 허가 안 나와.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가 된다? 자동차 통행 불가능하다면 차 안 댕기니까 4m 폭은 필요 없어. 3m 이상만 되면 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의미 이해하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막다른 도로도 적법한 도로로 볼 때가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막다른 도로가 뭔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뭐야 막힌 길이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힌 길인 거야. 막다른 도로. 그럼 막다른 도로에도 뭐 지겠어? 건물 질 수 있잖아. 이해 갑니까? 그러면 막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도 도로가 있는 걸로 봐주겠냐는 얘기지. 봐준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왜 막다른 도로에 가면 누군가는 막 쫓기잖아. 여기 딱 서 있고 누군가는 막 쫓아오잖아. 그러면 딱 서는 순간 뒤졌어.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왜? 그러면 막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요 길이가 얼마냐, large D 이거에 의해서 여기 small d 폭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은 2m 이상. 2m 이상만 돼도 적법한 도로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도로의 너비는 3m인데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의 길이이면 폭이 2m 이상만 돼도 적법한 도로에 접한 걸로 봐서 B한테 허가를 내주게 되거든. 10m 미만의 짧은 도로니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외울 땐 이것도 10에서 35 미만이면 3m, 35 이상의 막다른 도로이면 6m 이상일 때 적법한 도로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오늘은 10m 미만만 기억해. 일단 10m 미만이면 폭 얼마? 2m 이상만 돼도 막다른 도로가 적법한 도로인 걸로 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말 때 이해하겠죠? 아, 그렇구나. 막다른 도로.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는 뭐라고 이해하자?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인 거예요. 도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안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대지 도로 지금은 용어 위주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다음 또 하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봅시다. 3분 남았으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작. 요 그림 좀 봐볼게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봐요. 도로에 대한 부분의 폭은 일단은 4m 이상 되어지는 도로가 일단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원칙적으로. 그럼 그 경우일 때 여기서 요 A라는 대지는 과연 어느 정도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할 것인가? 적어도 몇 메다?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4m 폭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접한다는 의미야. 접한다. 시작. 4m 이상 도로에 얼마? 2m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요거 되게 헷갈려. 도로 폭은 3m고요. 접하는 건 2m예요. 뭐라고요? 기본은 도로 폭은 3m, 접하는 건 2m.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근데 여기 D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 D대지에다가.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돼 있죠? 이 C대지가 공지가 아니면 도로에 안 접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든가. 지역권 배웠죠? 나중에 얘기해. 어쨌든 그게 아니면 뭐가 된다? 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댕길 수가 없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필수 장비가 필요해요. 긴 장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허가 내줄 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D한테는. 그죠? 하지만 만약에 C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어서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건 완화책이겠죠. 통행 가능하다면 공지에 접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 요 이 필지에 이렇게 여러 개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게 2000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쓸 필요 없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큰 건물이죠. 이런 큰 건물은 4m, 2m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줘야 한다. 큰 건물이니까.
뭐라고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뭐가 된다? 접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화 규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일반적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럼 봐봐 일단요. 원칙 몇 메다? 2m 이상을 접해줘라. 접해야 한다. 됐죠? 그리고 완화할 수도 있다.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다. 그러면 공지에 접해 있으니까 안 접해도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뭐도 있다? 강화 규정도 있다. 먼저 기억해요. 2,000. 공장 또 봐준다. 공장 3,000.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하는 겁니다. 좀 더 완화시켜준 거지.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여러분은 자는 것만 좋아하고요. 얘기들 왔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됐습니까? 강화 규정인 거예요. 그렇죠? 중개사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평가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제외됩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가 면적이 커도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강화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축사 작물 재배사 가지고 문제 나온 게 평가사 기출이었어요. 그러면 축사인데 면적이 2,000 이상이다.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X.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하니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오늘은 제가 용어 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부 내용보다는요. 쉬었다 하고요. 문제는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11번까지 보면 되겠네요. 11번까지.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